우리 조선업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 중심에 섰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죠. 네, 요즘 조선업 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우리나라 조선업을 바꿀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HD 현대 같은 경우도 합병했잖아요. 거기다 마스가 협력까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세계가 주목하는 잠수함 수주 전쟁, 그리고 조선업의 미래 전략까지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일단은 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계속해서 방산 관련해서는 뭔가 미사일 이쪽으로만 뭔가 보도가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요 근래 갑자기 잠수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초에 잠수함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잠수함은 원래 물속에 조용히 있어야 최고인데 지금 잠수함 때문에 주가가 부상하고 있잖아요. 물 위에 올라오면 걸리는데 아무튼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독일하고 우리하고 2파전으로 지금 부상되고 있잖아요. 캐나다 잠수함이.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해안선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해군력이 커야 되는데 사실상 지난 세월 보면은 미국에 거의 안보를 의존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너희들 돈 좀 써. 너네 돈으로 우리한테 붙어 있어. 이래야 지적받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잠수함을 키우겠다. 왜냐면은 해군력을 건설하려면 함정 건조가 최소한 10년에서 12년 걸려요.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오래 걸리니까 그중에서 그럼 뭐가 그래도 좀 늦게 건설해도 효과가 있을까? 가성비가 뛰어나는 게 잠수함이다. 그래가지고 잠수함을 8척에서 12척까지 사겠다. 트럼프 지난 정부 때부터 얘기했었어요. 쭉 진행돼 왔었는데 지금 이것저것 뭐 다 서베이를 했어요. 한국에서 오고 독일도 가보고 뭐 총리까지 캐나다 총리가 엄청 바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두 나라의 이제 후보를 결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 설계 건조 기술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독일하고 계속 이 경쟁을 해왔는데 2011년대 우리가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데 우리가 배워온 선생님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20년 만에 선생님을 제꼈으니까. 현재까지는 잠수함 경쟁 1대0이에요.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폴란드에서 우리 무기를 엄청 사면서 뭐 여기저기 그 수입 소문이 나니까 EU에서 우리를 경쟁하고 있어요.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K2 전차 같은 건 노르웨이하고 붙었는데 노르웨이 거도 우리가 가성비가 뛰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 걸 샀어요. 이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잠수함 기술은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잠수함 기술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돼요. 얼마나 조용하냐. 물속에 들어가면 조용히 안 잡히니까. 그다음에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자꾸 올라오면 걸려요. 레이더에 걸려 공격받으니까. 그다음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 분야에서 우리가 좀 앞서 있어요, 선생님을. 청출어라. 네, 그래서 독일에서 경계를 하는데 이 잠수함 팔려면은 주로 가격, 성능, 납기, 그다음에 절충교육 이 네 분야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근데 가격은 우리가 인도네시아 수출을 우리가 좀 쌌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능은 대등 또는 우수. 우리가 좀 우수했고, 그다음에 납기 이런 거는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문화했잖아요. 하라면 그만큼 하니까. 그래서 독일보다 생산 능력이 우리가 우수해요. 우리는 세계 뭐 한때 1, 2위 선수 현대 전소하고 하나오션하고 2개 회사가 지금 가동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빨리 공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배달했잖아요. 주문한 시간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절충 교육. 우리가 예를 들면 1억 불을 샀어요. 1억 불. 그러면 1억 불 반대급 불을 뭘 사줘야 돼요. 그걸 절충 교육이라고 하는데 잠수함을 팔으면은 잠수함을 60조도 하면 60조에 거의 상당하는 그 뭘 해줘야 돼요. 뭐 산업 신설을 해준다든지, 뭐 반도체 공장을 세워다든지, 정비 시설을 한다든지, 조선소를 세우든지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정부가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의 G2G 개념으로 요즘에는 확산되고 있어요. 무기 거래라는 게. 왜냐하면은 기업이 너무 많이 도산되니까 개런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질문하신 것 중에 우리 잠수함 수준이 어떠느냐. 성능에서는 디젤 잠수함은 거의 독일하고 뭐 비등비등하다. 그러나 이제 독일은
지금까지 18개국에 170여 척의 잠수함 수출했어요. 베스트셀러. 지금 독일이 1등, 그다음에 프랑스가 2등, 한 3, 40척 수출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우리, 중국, 이게 이제 한 3, 4위권을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 4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어떤 요인인가요? 수적으로 3, 4위권이라는 얘기지. 네.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은 뭐 거의 우리가 독일하고 대등 또는 우수하단 말이죠. 여태까지 누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3, 4위가 되는데. 그래 누적으로 되면 3, 4위인데 실질적으로 잠수함을 수출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술력에서는 조선 기술은 세계 1, 2위 했어요. 사실은 중국은 물량으로 막 쫓아왔고. 그런데 이 잠수함 분야는 후발주자지만은 그래도 엄청 빠른 속도로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 경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면 국뽕이다 그러는데 이제 다른 데서 우리를 찾으니까 캐나다에서 찾죠. 폴란드, 사우디, 그다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최근에는 페루까지 우리 잠수함 살려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잠수함 좋다는 입소문 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왔다 갔어요. 방산 전시회나 그다음에 와서 이제 이 회사 가보면은 생산 시설이나 능력 보면 깜짝 놀라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기업은 잘 준비됐는데 그거 정부하고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요즘 총력전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총력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다 준비됐는데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도와주지 못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총리 캐나다하고 엄청나게 왕래를 하고 그저께도 캐나다 총리 독일 갔어요. 독일에서도 막 외교관들 보내고 대사급 가서 하고 그다음에 독일어 수소 경제 협력도 하자. 그다음에 유럽 국방 조달 협정도 맺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바쁘게 물밑작전을 원래 잠수함이 물밑작전한 건데 이 기획을 지금 물밑작전 엄청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는 어느 부서에서 이런 걸 담당해서 같이 해야 돼요. 되나요? 산업부, 그다음에 국방부, 외교부 이 총력전을 해요. 거기에 이제 맨 앞에 있는 게 방위사업청이죠. 그래서 정말로 잘 준비됐는데 그걸 어떻게 끼느냐 이런 것들은 총력전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한국이 캐나다한테 제안했던 게 장보고함이라고 하던데 스펙이 좋다라고 이야기는 나오지만 일반인인 제가 보기엔 스펙이 얼마나 좋다라는 건지 이게 잘 안 와닿더라고요. 우리 잠수함은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 이거는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하나오션하고 HD 현대 중공업 교로 건조해 조립 생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사올 거야?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리엔지니어링, 력설계도 하고 수리하면서 다 노하우를 습득해가지고 우리가 3,000톤짜리를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2021년에 나온 게 그게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이거는 디젤 잠수함 중에서 3,000톤급에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호주만 가지고 있어요. 그 탑이 그 크기도 크고 독일은 여태까지 2,000톤짜리 이하만 만들었어요. 거기 크고 장비도 공격력도 우수하고 조용하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을 제가 함장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우리 후배들이 또 그 새로만 3,000톤짜리 훈련을 하면 성능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능을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우수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3,000톤짜리인데 지금 캐나다에서 원하는 거는 2,500에서 3,000톤짜리. 그래서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캐나다는 그 북극해 동쪽으로는 대서양 왼쪽으로는 태평 다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배 그다음에 2,500에서 3,000톤짜리 그 정도를 지금 원하는데 우리가 장보고 조금 전에 3라고 했는데 장보고 3 배치 2 잘 몰라요. 3,000톤짜리 그거를 우리가 오퍼를 했어요. 3,000톤짜리 지금 3척을 만들어서 이미 작전하고 있고 다음에 또 3척을 만드는데 그걸 배치 2라고 해요. 묶음 다발이라는 영어 묶음 다발이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 제한하는 거는 2,500톤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는 3,000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디젤 잠수함은 원래 납축 전지를 사용해요. 건전지. 물 위에 다닐 때는 엔진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엔진이 돌릴 수가 없잖아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 충전해요. 우리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그거 속력을 많이 내고 기동을 많이 할수록 방전이 빨리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2-3번씩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올라오면 뭐 항공기나 레이더에 걸리니까 감시가 되겠죠. 감시되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안 올라오는 게 중요하냐. 근데 지금 1900년도에 잠수함이 군함으로 처음 등재가 됐어요. 등재가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120년 동안 축전지, 납축전지가 사용했는데 일본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축전지를 리튬 이온 전지로 바꿨어요. 그게 타이게급인데 그게 지금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과거의 납축전지보다 과거의 납축전지는 하루에 2-3번씩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한두 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속으로 막 물속에 전속으로 항해하면은 이 과거의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은 1시간이면 배터리 아웃 그냥 깡통이 돼요. 깡통. 근데 그거를 한 3시간 정도 늘릴 수 있어요. 리튬 이온 전지를 쓰면은 그게 향상돼 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데는 AIP라는 걸 가지고 핵잠수함을 갖기로 하는데 핵잠수함은 뭐 정치적으로 막 문제가 되고 비싸고 기술도 아니고 난이도도 높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에 특수한 전지를 활용해서 안 올라오고 물 위에 안 올라오고 1주 정도 견디던 기존의 잠수함을 한 2주를 더 늘려요. 3주까지. 이걸 AIP 그래요. 그래서 독일하고 우리하고 3,000톤까지는 과거에 그 납축전지 플러스 AIP 했는데 이번에 캐나다에 제시하는 거는 리튬 이온 전지 플러스 AIP.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서죠. 그런데 가격이 그것이 좀 비싸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캐나다가 원하는 작전 요구 성능을 우리가 더 잘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정부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반대급부로 뭐를 이제 도와줄 것인가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것이 큰 과제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독일은 2,000톤 이하짜리는 지금 팔렸는데 2,500, 3,000톤은 팔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000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요구하는 거는 잠수함 설계, 건조, 그다음 시운전, 그다음에 교육훈련 시설, 군수 지원 시설 이런 거 그걸 이제 이 턴키라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제의하면 이건 차별화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해군뿐만이 아니라 육군, 공군 무기도 살려고 해요. 한국은 전쟁이 하지 않으면서 가장 빨리 군수 산업이 발달된 나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이 이런 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무기가 검증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약간 우수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차원에서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랑 HD현대미포가 합병하면은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시너지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하고 이제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군 생활하면 30년 이상 했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갈급하게 요청을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바야흐로 도와주는 단계라고요. 그래서 하려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조선업이 엄청나게 후진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 하겠다, 쉽빌딩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협상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엄청난 물량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못 만들어내요.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 같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기술은 앞서 있어요. 그 물량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에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현대조선소 지금 우리 한국에서 뭐 연간 매출액이 46조 이렇게 되는데 이런 회사가 보니까 그 갑자기 물량이 들어오면 배를 지르면 도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포조선소 같은 경우는 방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합병을 하면은 그것도 군함도 만들 수 있고 상선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가장 경쟁이 심한 중국은 지금 1, 2조선소를 합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총지휘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능가해서 특히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협력 단계에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합병해가지고 1위를 유지하려고 이런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합병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시너지는 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둘의 합병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HD 현대중공업, 뭐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주가 움직임 자체는 좀 약간 불안했던 게 둘의 합병 비율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둘의 덩치 차이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포 선수가 좀 이익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HD 현대중공업 잘 나가는 기업잖아요. 거기는 이제 물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미포 선수는 연간 매출액이 한 8.5조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14조 이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차이 나죠. 기존 주가가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7만 원, 미포조는 19만 원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차이가 나요. 등치 차이가 나고 밸류가 차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 매출액, 작년 매출액 다 토탈해서 자기들 이제 저는 계산하는 법 모르지만 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정도는 현대중공업의 한 40% 되겠어. 이렇게 판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미포존스는 좋아할 거고 현대중공업 야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찾아와. 근데 아무튼 우리 거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 미국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둘이 합병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낼 것이고 아마 굉장히 경제적 효과가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리튬이온 말씀하셨는데 결국 2차 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 2차 전지도 또 잠수함에 연동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는 보통 SMR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원자력. 근데 우리나라는 원자력 잠수함이나 이거는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상식이고 네. 우라늄은 원자력 잠수함 우라늄이 들어가요.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잖아요. 그래서 우라늄이 농축도에 따라서 이제 무기를 생산하는 게 다른데 농축도가 90% 이상 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오해를 가져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 미만, 프랑스 같이 하면은 20% 미만은 국제적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이 농축도 가지는 쉬운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핵무기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몰래 이제 고농축을 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치를 받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다음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이 비핵화를 끊임없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라늄을 사용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안 믿어지잖아요.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쉬쉬했는데 북한이 지금 핵잠수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는 절대 안 만들어. 이거를 하노이, 싱가포르에다 보여줬어요. 전 세계에. 그랬더니 한국은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가 없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SLBM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잠수함에 집어넣는 단계에 있는데 그거는 핵 추진 잠수함 아니면 그 감시할 수가 없어요. 전술상.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지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나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 이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라늄을 사왔을 때 미국의 기술을 가져왔을 때 그거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이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 우라늄을 사오는 거 이런 거는 미국 허락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전 세계에 이제 공표를 하고 IAEA에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럼 IAEA에서 핵무기는 안 만들어. 여기는 자국 방어로서 불가피한 수순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치 막 미국에서 허락하는 것 같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협력을 요청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아니 북한은 뭐 핵무기 만들고 소형화 경량화 해가지고 자기도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이 만들어서 최전방에서 막아주면 좋지 않아? 이렇게 그야말로 NCND 부정도 긍정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영국에만 이제 그 원자로를 팔은 적이 있어요. 원자로를 잠수함에 들어가는 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지원을 할 수 없어 했는데 2021년도에 호주에 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신감을 좀 느꼈죠. 우리가 뭐 혈맹이라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최전방에 북중의 최전방에 있는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홀대하느냐 해가지고 여론이 안 좋았죠. 네, 들을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길게 불러주세요. 네.